안녕하세요. UNI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한 사례를 중심으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자치심의기구에서 사실조사와 학생 및 학부모 확인서 과정, 그리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최종 처분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학폭위 처분 결정 이후 2주 이내 해당 학교에서는 처분사항에 대한 결정을 조치하여야 하지만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점을 보이곤 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학폭위 처분 결정에 대한 처분사항을 이해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가해자 입장이든 피해자 입장이든 학폭위 처분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처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부당함과 억울함을 재판단받아 보아야 합니다. 이번 행정심판 청구 사례도 위와 같은 과정 속에서 학폭위 처분 결정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여서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학폭위 처분 결정이 너무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교육청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서면을 작성하여서 제출하고 해당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답변 서면에 대한 보충 서면과 최종 서면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은 학교폭력 사실조사와 학생 및 학부모 확인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준비 서류를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가 도입되어서 전직 경찰 출신의 퇴임 경찰들이 조사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결정에 대한 불합리함과 부당함, 그리고 잘못 판단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즉시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서 다시 판단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초기부터 교사 출신 학폭 전문행정사 UNI 행정사와 상담하시면서 학폭이 제출할 서면 진술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향후 학폭위 처분 결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행정심판 청구를 하시도록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전문행정사와 충분한 상담과 자료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진행하시다가 학폭위 결정 이후 급하게 전문행정사를 찾아서 상담하시고 행정심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함께 하셔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학교폭력 사안이 결과가 더 나쁜 결과를 얻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서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학폭위 처분 결정 통지서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학폭위 심의 회의록을 반드시 확보하여서 학폭위가 어떠한 근거로 처분을 하게 되었는지와 처분사항에 대한 점수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UNI 행정사와 상담하시면서 처분사항에 대한 부당함과 사실관계와 다른 처분 내용을 분석하여 행정심판 청구 서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처분 결정에 대한 부당함이 있으시면 내 아이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행정심판 청구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행정심판 이후 그 결과에 대한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 행정소송까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학폭위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서면 작성을 위해서는 학폭위 서면 진술의견서와 처분 통지서, 학폭위 회의록을 통해서 학폭위 처분 결정 점수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분석한 상태에서 서면 작성과 향후 답변서에 대한 보충 서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서면과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사 혼자서 작성하고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상담은 교사 출신 행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